부동산 대책.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에 낀 거품을 줄여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워낙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해 볼게요. 대출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서 집을 사려던 수요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집이 안 팔리니까 집값은 내려갈 거고 가계대출 비율 또한 줄일 수 있다고 본 거죠.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다음 날부터 제1은 물론 제2금융권, 여신전문회사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고 6억으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정해놨으며 매매한 집 잔금을 치를 때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혀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점,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이번 627 부동산 대책은 역대급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사다리 다 끝내. 대출을 잡아야 받쳐줄 수요가 없어지고 집값이 덜 오를 거 아니야. 이게 왜 사다리 끊기? 대출 문제긴 했음. 지금 이상한 폭등도 대출의 주요 원인이고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임시방편이지. 자, 그렇다면 이번 정책 정말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84제곱미터, 국평 평균가가 24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정말 잡힐까요? 강남의 수요는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부자들이 그들의 2세, 3세가 강남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여기는 현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물량 자체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로 전체적으로 가격은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평구나 관악구 평균 집값이 약 10억 원대 아래로 형성된 지역들인데요. 이번 대출 규제로 이 중저가 지역의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한 2번 정도 예고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 15억 전후의 집을 살려는 수요자는 다시 한번 매입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가 26년도를 기점으로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 들어가게 되고요. 전세 가격 상승이 되고 또 매매가를 밀어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여전히 상승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하락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버팀목, 디딤돌 대출처럼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상 정부 정책자금 대출 규모도 축소되어 주거 사다리를 흔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데요. 지난 10년간 정책자금 대출은 꾸준히 늘어난 상황. 물론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되려 집값을 올린다는 이유로 이번 규제에서 함께 축소되었죠.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머물려는 전세입자는 반전세로 전락을 할 수가 있고 다시 또 월세로 내려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거 비용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문제예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던 세대가 집을 못 사고 전세에 머물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은 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주거 시장에서 양극화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번 규제로 집값이 내려갈 거다. 아니다. 올라갈 거다. 그 어느 때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역대급 강력하다는 이번 627 부동산 정책.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